구리와 강철은 서로 녹는 점과 밀도가 다르기에 이 두 소재를 결합하여 칼을 만드는 기술은 오로지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 완성됩니다. 특히 어려운 작업은 단조 작업인데요. 단조 온도를 강철에 맞춰야 하기에 이미 구리는 완전히 녹아버려 조금만 세게 때려도 작업은 실패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실패와 경험으로 터득한 신들린 해머질은 경이롭기까지 하죠. 오늘 영상의 주제는 코퍼 나이프입니다. 강철 위에 새겨진 적색의 구리 패턴이 아주 매력적인 이 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영상에서 제작할 구리 나이프는 총 3일의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3개의 강철판과 2개의 구리판을 준비합니다. 겉부분에 강철판이 들어갈 수 있게 서로 교차하여 쌓아줍니다. 이제 교차된 소재를 접쇄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집게로 잡아서 바이스에 고정시킨 후 용접을 통해 서로 붙여줍니다. 이건 용접봉입니다. 이렇게 강철과 구리를 접쇄하여 칼을 만드는 과정은 아주 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강철과 구리는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강철의 단조 온도에 맞추면 구리는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적당한 온도를 맞추는 게 기술인데 오로지 제작자의 감각으로만 맞춰야 합니다. 사장님도 실제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서야 감을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용접이 마무리되면 벨트 그라인더로 표면의 슬래그를 제거해줍니다. 이제 기본 소재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 전에 소재를 이리저리 이동시킬 수 있도록 손잡이를 하나 달아줍니다. 나중에는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대충 용접해줍니다.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가스 가마에 불을 붙입니다. 온도가 1000도 이상이 되면 소재를 가마에 넣어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재는 점점 붉은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사장님의 감으로 어느 정도 달궈졌다 싶으면 본격적인 단조 작업이 진행됩니다. 1차 단조는 강철과 구리를 서로 붙이는 단계입니다. 너무 세게 때리면 안됩니다. 적당한 힘으로 살살 때려가며 소재를 붙여줍니다. 1차 단조가 끝나면 다시 가마에 넣어줍니다. 2차 단조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는 소재를 늘리는 작업입니다. 칼을 만들기에 적당한 두께로 늘려줘야 하는데 소재는 공기 중에서 급격하게 식어가기 때문에 가마와 해머기를 계속 오가며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작업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완성된 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가 칼의 날까지 퍼지게 되면 불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철의 단조 온도에 맞춰서 가열했기 때문에 내부의 구리판은 거의 젤리처럼 녹아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힘 조절을 잘못하면 구리가 쉽게 칼의 날 부분까지 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심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사장님도 지금 단조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구리의 문양이 잘 나올지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 어느 정도 느낌은 오지만 마지막에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봐야 구리가 예쁘게 잘 펴졌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열을 식혀줍니다. 해머기도 꺼줍니다. 이제부터 칼의 모양을 잡는 디자인 작업이 진행됩니다. 수제 칼이다 보니 정해진 틀은 따로 없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절단 작업이 진행됩니다.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라인더를 사용해 절단해도 되지만 굳이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이 소재는 강철과 구리가 혼합되어 있는데 두 소재는 밀도가 다르죠. 그라인더로 절단 시 구리 부분은 미끄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총 5겹의 소재를 절단하기엔 플라즈마 절단기가 더 작업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물론 절단 과정에서 슬래그가 생기긴 하지만 이 부분은 그라인더로 마감해주면 됩니다.
그라인더로 슬래그를 제거해줍니다. 뒤틀림 정도를 확인하고 다시 벨트 그라인더로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벨트는 제거하고 표면이 더 거친 벨트가 사용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최종적인 칼의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다듬어줍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칼의 가장자리에 구리와 강철이 접쇄되어 있는 멋진 무늬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이죠. 완벽합니다. 다시 가마에 불을 붙이고 열처리 작업이 진행됩니다. 열처리는 금속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켜 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차 열처리 과정에서 칼이 휘어질 수 있기에 망치로 때려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2차 열처리가 시작됩니다. 2차 열처리는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집게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고정시킨 후 기름에 담궈줍니다. 이를 담금질이라 표현하는데요. 기름은 물보다 낮은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어 금속을 급속하게 냉각시키는 데 적합합니다. 또한 물과 달리 기름은 금속의 표면에 균일하게 열을 전달하기에 급속 냉각 시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이나 균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칼의 경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경도가 너무 높으면 칼은 부러질 수 있죠. 경도 조절을 위해 열풀림 작업이 진행됩니다. 오븐에 넣고 한번 구워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금속 내부의 미세 구도를 개선하여 연성을 향상시켜 파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열풀림 작업이 완료되면 한 번 더 연마 작업을 거칩니다. 연마가 끝나면 핸들을 만들어줍니다. 끝부분을 얇고 길게 절단한 뒤 거기에 나무 손잡이를 끼워줄 예정이죠. 그런데 핸들이 좀 짧은데요. 용접을 통해 길이를 연장해 줍니다. 용접 과정에서 생긴 슬래그를 제거하고 뒤틀림이 없는지 확인한 뒤 최종 표면 연마 작업이 진행됩니다. 물에 한 번씩 담궈주는 이유는 열풀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드디어 칼의 최종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형태라고 합니다. 연마가 끝나면 손사포 작업이 진행됩니다. 벨트 그라인더는 스크래치를 100% 제거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손사포질로 최종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완벽합니다. 칼날은 다 만들어졌으니 이제 나무 손잡이를 제작해야 합니다. 황동을 절단합니다. 이 황동 조각은 칼날과 손잡이 사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센터 부분에 칼의 핸들이 들어갈 구멍을 뚫어줍니다. 나무 손잡이에도 구멍을 뚫어줍니다. 너무 깊어도 안되고 너무 얕아도 안됩니다. 핸들 길이에 딱 맞는 깊이로 뚫어줘야 합니다. 알맞은 깊이로 뚫렸는지 확인합니다. 이건 G10이라는 소재입니다.
황동조각과 같이 손잡이와 칼날의 경계에 설치합니다. 적당한 경도와 다양한 색상을 가진 아크릴 소재로 칼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에폭시를 사용해 서로 붙여줍니다. 지텐을 붙이고 나면 나무 손잡이 구멍에 에폭시를 채워주고 나머지 부분도 붙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에폭시가 넘쳐 흐를 수 있는데 어차피 겉 표면은 다 갈아낼 예정이라 상관없습니다. 에폭시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제 나무 손잡이를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냥 막 갈아내는 것 같아 보여도 손잡이로 딱 잡았을 때 완벽한 그립감을 위해 섬세하게 모양을 잡아가는 중입니다. 손사포질로 마무리해줍니다. 동백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 기름을 발라주면 나무의 결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제 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날을 세워줍니다. 이 작업에만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엄청 정성스럽게 날을 세우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칼에 로고를 새겨줍니다.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나고 칼이 완성되었습니다. 구리로 새겨진 무늬가 정말 예쁘네요. 완벽합니다. 카페 풀무에 방문하시면 이 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매도 가능합니다. 수제로 만들다 보니 단 한 자루뿐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카페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칼도 카페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대장간을 컨셉으로 한 카페이다 보니 가족이 직접 참여해서 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옆에서 대부분 다 도와주시겠지만 가족과 함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칼을 만들어 소장한다면 값진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독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촬영하느라고. 그 구리를 섞었기 때문에 좀 강도가 약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탄소화학 열처리하는 온도로 같이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이프로 목적으로 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이프를 가족과 함께 제작하여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